안녕하십니까, 봉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말 1급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문제가 바로 외부 데이터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란 기능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테이블은 우리가 엑셀에서 생각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액세스에서는 표를 테이블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세스의 표를, 다시 말하면 테이블을 엑셀로 가져오는 기능이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인데요. 자, 이 메뉴는 데이터, 기타 원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의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액세스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것도 사실 액세스를 가져오는 메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액세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액세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올 땐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무슨 출석부 테이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만 가져오고 뭐 조건이 남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건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뭔가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가져오고 싶을 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접근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외부 데이터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출석부 관리점 ACCDB, 여기서 ACCDB는 액세스 파일의 확장자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A2 셀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데이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럼 얘가 물어보는 게, 그럼 어떤 데이터베이스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액세스죠. 그럼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이걸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 창은 그럼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가 싹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경로가 잡혀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여기 드라이브를 먼저 조정해서, 시험 때는 아마 C 드라이브일 겁니다. 조정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출석부 관리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죠. 자,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여러분 쿼리 마법사 열 선택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출석부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 플러스를 누르면 출석부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값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필드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석부라는 테이블에 번호, 학년, 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필드가 있다. 뭐 더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성별. 그럼 성별을 선택하고 여기 꺽쇠 하나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반, 마찬가지로 선택 후 넘겨주고요. 학년, 자, 더블 클릭해도 넘어가요. 이름, 출석수, 제일 끝에 있죠. 를 가져올 것.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순서가 틀리면 빵점 처리예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지만 좀 신경 써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그렇게 가져올 텐데 혹시 조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 자, 성별이 남이고, 자, 그럼 앞에 대상이 성별이죠. 남이고.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의 기호로서 우리 성별에서 남자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는 같다, 이거는 같지 않다. 우리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가 어떻게 쓰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데 컴퓨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부정기호인 같지 않다. 이런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다. 이거는 이상이라는 의미죠. 우리 이제 수학에서는 겹쳐 쓰지만 엑셀에서는 컴퓨터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씁니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은 남자와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대상, 성별이라는 대상값에서 기호 같은 걸 찾겠다. 제시값은 남자와 같은 걸 성별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고니까 그리고를 선택한 상태에서 놔두면 되겠죠. 출석수가, 자, 그럼 앞에 대상이 바뀌어요. 출석수를 선택하고 0 이상 4 이하인, 그럼 0부터 4까지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출석수에서 작거나 같음, 제시값은 4.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족하는 값은 4, 3, 2, 1, 0.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건 4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래는 4의 값이잖아요. 그쵸? 4의 값인데 이게 지금 0 밑에 마이너스 값은 없기 때문에 4 이하라고만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 뭐 2부터 4까지라고 했다. 자, 이럴 땐 원래 보통 4의 값을 추려낼 때는 조건이 반드시 2개가 돼야 됩니다. 시작값보다는 이상이어야 하고요. 끝값보다는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4의 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0부터 4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 이하라는 조건 하나만 줄 수 있는 이유가 이 밑에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가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라면 4의 값은 어떻게? 시작값보다 이상, 끝값보다 이하.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4의 값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아주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다 해결했죠. 다음, 첫째 기준은 정렬이죠. 이건 정렬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자, 그러면 첫째 기분이 아니죠. 잘못 쓰셨네. 첫째 기준은 반을 오름차순. 자, 반을 선택하겠습니다. 반을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출석수를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가져올 것. 이제 다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쿼리 마법사 마침 단계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준비를 다 했어. 마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혹시 만약에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 지금밖에 되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래? 아니면 마칠래? 이렇게 물어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했죠? 그럼 마침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네가 시키는 대로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뿌려줄까? 어디다가 내려다 놓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A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A셀을 찍고 여기다가 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확인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값만 도출해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져온 데이터표는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 표를 선택해 보면 이 표 도구라는 메뉴가 뜨고요. 이 디자인에 가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걸 누르면 얘가 하는 말이 영구 쿼리 정의가 영구 제거되고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엑셀에 보면 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표 기능을 해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 표 도구란 메뉴가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일반 범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 다음, 자, 여기 한 문제 더 준비했으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하죠. 자, 외부 데이터 e시트로 갔어요. 외부 데이터 e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생활기상정보.accdb에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A2셀러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메뉴에 가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확인. 자, 이번에 가져올 건 생활기상정보예요. 확인. 자, 그럼 기상자료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 플러스를 눌러서, 자, 기상자료 테이블에 데이터를 지역 더블클릭, 지역명 더블클릭, 기상 더블클릭, 3월 더블클릭, 4월, 5월, 열 순으로 가져오시오. 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했죠? 다음, 자, 조건은 지역이 강원이고, 자, 지역을 선택하고, 기호는 뭐죠? 그렇죠, 같다죠. 그렇죠, 강원이죠. 자, 그 다음 그리고니까 그리고 그대로 놔두시고요. 기상이, 기상 선택, 최고 기온이거나, 자, 그러면 같다. 최고 기온 거나, 그쵸, 또는 평균 온도인. 자, 그러면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바로 여기서 갑니다. 같다, 뭐랑 평균 온도, 인 행만을 대상으로 할 것. 자, 됐죠? 다음, 정렬. 첫째 기준은 지역명, 지역명을 오름차순 냅두면 되겠고, 둘째 기준은 기상 순으로 내림차순 선택하면 되겠죠. 가져올 것. 다음, 마침. 자, 이거는 A2셀, 마찬가지로 A2셀을 찍고 확인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추려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 이거 어떻게 했었죠? 표를 선택하면 나오는 표 도구의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네, 확인. 정상 범위로 돌렸습니다. 자, 보통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것들 잘 반복 숙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데이터 그 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제가 이걸 따로 복사를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표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범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입에 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블록 잡은 데이터에 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표 기능이 이제 들어간 표 기능이 들어간 표라는 거죠. 아까와 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아까는 그냥 범위, 일반 범위고요. 지금과 같은 것은 표기능이 적용된 표라는 거죠. 표기능이 적용된 표랑 표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표는 차이점은, 표기능이 적용된 표는 좀 더 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들을 빠르게 입힐 수도 있고요. 표 스타일 옵션을 이용해 이 줄마다 좀 뭔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줄분위 행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요약행을 눌러서 마지막에 요약 기능을 사용해 함수를 모르더라도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색깔이 흰색이네요. 함수를 사용할 줄 몰라도 이렇게 초보자도 좀 손쉽게 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런 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표 기능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얘를 이제 표 기능을 제거한 거죠. 그게 바로 일반 표와 표 기능이 적용된 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부 데이터 강의를 해보았는데 잘 배워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2차 강의는 필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